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차 투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 후보가 거의 일치합니다. 통합당 후보를 원하는 사람은 정당도 통합당에게 표를 던지고, 반대로 민주당 후보를 원하는 사람은 정당도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차 투표는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 후보를 다르게 선택하는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중원군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내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격전지 같은 경우는 교차 투표 수가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성남시 중원군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가볍게 승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제 자신도 조금 놀랐던 것은, 이렇게 가볍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의외로 교차 투표의 크기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잠정적으로 격전지일수록 교차 투표의 숫자를 크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용산구 사례와 종로구 사례에서는 약간의 착오가 생긴 부분들은 제가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여러분 아주 비격전지, 민주당 후보가 가볍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의외로 교차 투표의 수가 현저한 수준으로 낮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영찬 후보와 통합당의 신상진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지역구의 총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33,924표, 득표율은 51.87%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신상진 후보가 31,484표를 얻었고 지역구에 48.13%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로 나누어서 각각의 교차 투표의 수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당일날 있었던 비례대표를 선택한 데서는 민주당은 22,946표, 그 다음에 통합당은 26,641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나 이런 모든 면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교차 투표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지역구의 득표율보다 늘 기준을 해가지고 지역구의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 정당 후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기준점입니다. 지역구의 기준점보다도 더 높아진 그런 경우에는 교차 투표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기보다도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차 투표 내용을 추정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해서 비례대표를 보정한, 수정한 그런 수치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원래는 비례대표를 22,946표를 얻었는데 그게 득표율이 52.64%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구 기준으로 해서 보정 작업을 벌리게 되면 22,609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가로 속에는 51.87%, 그 다음에 또 51.87%가 여러분들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통합당의 신상진 후보도 계산을 하게 되면 29,908표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제 4번이 교차 투표수를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참 작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37표에 불과하고 통합당도 337표에 불과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674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발생한 총 교차 투표의 수치는
674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전투표장에서 발생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윤영찬 씨하고 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구와 그 다음에 비례해서 1번, 2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 선택에 관해서는 지역구의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63% 대 37%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보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비례 득표는 모두 다 교차투표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것이 3번에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수정해서 그 2번과 3번의 차액만큼을 바로 교차투표 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발생한 교차투표 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교차투표 수는 4번입니다. 민주당은 281표, 통합당도 281표입니다.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서울에 비해 가지고 서울은 거의 만 단위에 육박하거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62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 당일 투표에서 발생했던 교차투표 수인 674표,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교차투표 종수인 562표, 이렇게 하면 뭐 1000몇백 표가 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는 시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 연구가 추진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유추하는 것은 격전주일수록 교차투표 수가 많았다. 그 이야기는 조작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비격전지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교차투표 수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실험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오염되지 않는 그런 그 수치가 당일 투표의 지역구 관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의 지역 득표율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비례대표 득표율을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그것이 3번에 있습니다. 수정된 사전투표라는 그런 항목인데요. 이 3번 가운데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당일 투표의 지역구 후보 득표율을 적용시키는데, 그 득표율이 51.87%하고 48.13%입니다. 요 수치를 적용시켜 가지고 2번하고 3번의 차이, 2번하고 3번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각각 3625표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250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보조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총종합한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투표수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는 가볍게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이 장소에서는 정말 수치가 작습니다. 교차투표자 수는 당일 투표 674표,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교차투표 562표, 이 두 개를 합치면 1236표, 이것은 총 투표자 수 116,262표의 가운데서 1.0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정된 또 하나의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수정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에다가 당일 투표의 지역구 득표율을 가지고 수정하면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합친 한 7,924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 수치가 크죠. 이것은 이제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한 7,924표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236표에 불과했다. 무엇이 교차투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서울의 용산구라든지 서울의 종로구처럼 격전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교차 투표수가 나왔다. 이것이 아마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군 윤영찬 대 신상정의 대결은 민주당 윤영찬이 54% 대 41.2%, 득표수에는 15,632표 차이로 가볍게 통합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따라서 교차투표는 서울의 격전지에 비해서 성남시 중원구 같은 경우는 1236표, 전체 1.06%를 차지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격전지와 비격전지 사이에서 교차투표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면은 이번에 조작 정도를, 사전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해졌는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